이제 OSI 7레이어 뭐 이쪽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들으셨던 내용이고 학교에서도 다 과정이 있죠. 근데 OSI 7레이어 어떤 계층들이 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뭐 프리젠테이션 레이어, 세션 레이어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왜 있고 실제 내가 네트워킹을 할 때 이 영역들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액션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스탠다드고 규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뭐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네트워크 업계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계속 새로운 제품, 새로운 벤더, 새로운 솔루션을 들고 와요. 들고 오든지 들고 가야 되든지 팔러 가야 되든지 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 쪽에 업무이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잘 보시면 이 규칙을 벗어나서는 네트워킹 하는데 참여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규칙을 크게 벗어나는 제품은 없고요. 요 규칙 이제 이 규칙에 제한점들이 있어요. 프로토콜들마다 이제 나온 지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한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장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계층형 모델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층형 모델이나 이뭐 OSI 7레이어 같이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이유 자체가 뭐냐, 이게 이제 모든 영역을 한 번에 계층 구분 없이 다 정의를 해 놓으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각각을 모듈화를 했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기술 발전을 해서 별도의 추가되는 어떤 새로운 프로토콜들을 또 이 안에서 만들어서 바로 이 포맷에만 적용하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장비들 간에 벤더가 다르더라도 이 규칙만 따르면 호환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 독립적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보시면 각 영역은 각 계층에서는 각 계층만 서로 다른 호스트에서 각 계층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영역에서 어떤 정보를 주고 이제 내용들을 적어 있는 부분은 상대방도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그 정보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보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TCP/IP 모델이다.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제 뒤에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ISO에서 이제 OSI 7레이어라는 참조 모델을 만들었고 DoD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감소화를 시키고 필요한 부분만 넣고 지금 현재가 TCP/IP 모델로 실제 인터넷 환경이 다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 네트워킹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어떻게 보면 이해를 좀 명확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영역별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인터넷 레이어, 크게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라고 4단계로 구분을 해놨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말 그대로 이제 웹 서비스다라고 하면 HTTP, 다음에 뭐 DNS, 도메인 서비스다라고 하면 DNS, 뭐 여기는 좀 그렇게 나와 있죠. FTP, 파일 전송을 한 다음에 FTP, 뭐 이렇게 다 사전에 정의된 프로토콜도 있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어떤 역할을 하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실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생성하거나 최종적으로 전달할 데이터들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TCP 레이어,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지면 이 데이터를 쭉 밑에 내려오고 이 앞에 어떤 TCP든 UDP든 각각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어떤 헤더 값을 붙이고요. 이 헤더를 통해서 상호 이 TCP나 UDP의 특징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뒤에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두 사용자가 통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PC라고 하나 크게 그려볼게요. PC를. PC to PC가 통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 사용자가 이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 구동이 되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이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TCP나 UDP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이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요. 전달이 될 때 이 TCP에 이 데이터가 정의가 된다. TCP 헤더 값을 쓰는데 여기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세그먼트라고 해요. TCP나 UDP 헤더가 붙어 있는 정보, PDU. 그 다음에 이 정보가 IP 헤더로 내려오는데요. 이 IP 헤더의 레이어에서는 IP 이제 인터넷 레이어에서는 이 위의 정보를 전부 다 데이터로 보고요. 자기가 사용하는 헤더 값을 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패킷이라는 걸 만들어요. 뒤에 상세히 말씀드릴까요? 예. 그리고 그 밑단에 네트워크 억세스 레이어에서는 이 자체를 데이터로 보고요. 자기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한 다른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억세스 레이어끼리 통신하기 위한 또 이더넷 헤더를 붙이죠. 여기는 이더넷 프로토콜을 쓴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실제 얘는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최초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TCP, UDP 영역의 정보를 담은 내용을 앞에 헤더로 추가 붙여서 세그먼트가 되고 이 세그먼트가 전체 또 내려와서 인터넷 레이어로 내려와서 IP 정보가 들어가 있는 헤더를 붙여서 패킷이 되고 이 패킷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더넷 프로토콜의 내용들을 담아서 프레임이 돼서 실제 정기적인 신호로 네트워크상에서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인캡슐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뭔가가 앞에 계속 붙죠. 레이어 계층별로. 그리고 이게 전달이 되면 실제 최종 받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데이터를 똑같이 네트워크 억세스 레이어가 받죠. 그래서 이걸 L2라고 하는데 보통 이 헤더 값을 L2에 들어온 값에 L2 이더넷 헤더가 있죠.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요. 각각 헤더 값들을. 요 헤더, IP에서는 요 헤더, TCP에서는 요 헤더. 실제 데이터 말고 각각의 계층에서 데이터의 정보를 받은 내용들이겠죠. 요 헤더가 들어오면 요 헤더가 자기 걸 거예요. 아마 자기가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걸 포함을 해서 서로 통신하고 위로 올리게 되죠. 그러면 위에서는 요 헤더가 떨어지고 요 정보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 정보 안에는 또 들어가 보면 IP 헤더가 들어가 있겠죠. IP 헤더와 데이터용으로 나뉘고 이 IP 헤더가 자기가 이해하기에 자기가 받아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위로 올려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또 TCP 헤더가 TCP나 UDP 헤더가 또 들어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응용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구나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실제 내가 어플리케이션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웹이면 예를 들어 여기는 웹서버 데모일 거고요. 여기는 사용자는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가 되겠죠. HTTP라는 프로토콜을 써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여기서는 어땠어요? 받는 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얘는 계속
헤더 값들이 떨어졌죠. 이걸 디캡슐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계층별로 각 계층끼리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넣고 프로토콜로 정의된, 그래서 그 데이터가 보내는 쪽에서는 인캡슐레이션, 받는 쪽에서는 디캡슐레이션,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돼서 응용들에서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일단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뒤에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